지식과 지혜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이중섭 50주기를 맞아 출간한 평전 이중섭 고독한 예술론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평전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소설의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중섭의 삶을 친숙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에 미친 소년. 소년 이중섭은 황소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산 아래로 해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는 스케치북에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풀밭에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는 중섭의 눈에는 석양에 비친 황소가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보였다. 산맥의 능선을 이루고 있는 황소의 어깨와 등줄기 사이로 막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황소는 되새김질을 하며 멀뚱한 눈으로 중섭을 쳐다보고 있었다. 황혼 속에 빛나는 황소의 눈은 물기에 젖어 번들거렸다. 그 황소가 나는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잠시 대생하던 손길을 멈추고 중섭은 물끄러미 황소를 바라보았다. 그는 물기 어린 황소의 눈을 향해 너는 왜 슬프니? 하고 물었다. 슬픈 황소의 눈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슬픈 거야 라고 대답하는 듯 했다. 중섭은 후유 한숨을 쉬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 맘도 나와 같구나. 이렇게 중섭은 자신이 황소를 대신해 묻고 대답하면서 서로의 눈빛으로 마음을 주고받았다. 오산 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시절 중섭은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 풀을 뜯는 소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곤 했다. 아침에 동쪽 오봉산에서 해가 솟아오를 때 들판에 나가면 저녁에 서쪽 제석산 너머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움직일 줄 모르고 소만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는 늘 점심을 걸었지만 배가 고픈 줄도 몰랐다. 소의 커다란 눈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저 행복할 따름이었다. 소는 말을 못하니까 모든 걸 눈으로 말하지. 소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줄 몰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눈은 절대 속임수를 쓰지 않으니까. 중섭은 하숙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형, 오늘도 소를 그리러 갔다 오는 거야? 집에 돌아오자 같은 하숙방을 쓰는 후배 김창복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중섭을 바라보았다. 그래, 소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단다. 당시 이중섭은 오산고보 5학년이었고 김창복은 그보다 3년 후배로 둘 다 그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형, 이곳 마을 사람들이 형 보러 뭐라는 줄 알아? 뭐라는데? 소에 미친 녀석이래. 김창복의 말에 중섭은 깔깔대고 웃었다. 좀 묘한 분위기 웃음이었지만 불쾌한 감정이 섞여 있지는 않았다. 뭐에 미치든 미친다는 건 좋은 거야. 창복아, 나는 앞으로 조선의 진짜 백이 소만 그릴 테다. 소에게선 순수한 조선의 냄새가 나거든. 너도 앞으로 조선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그림을 그려봐. 중섭은 또 깔깔대며 특유의 웃음을 토해냈다. 이중섭의 고향은 평안남도 평원군 조은면 송천이다. 1916년 4월 10일 분홍 가정에서 이남일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는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그러나 그가 5살 되던 해인 1920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원래 700석이 넘게 수확하던 분홍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은 아주 거창했다. 울긋불긋한 만장이 송천리 하늘을 뒤덮었다. 아버지의 꽃상녀가 남긴 원색적인 색상의 기억은 그의 어린 시절을 경이롭게 채색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어머니가 소작인들을 직접 관리했다. 어머니는 소작인들에게 매우 엄격했다. 어떤 머슴은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3년 세경을 받고 쫓겨났다. 그녀는 꽃을 가꾸고 과자 만드는 일에도 능했다. 바느질도 잘했다. 그녀의 손에 들어가면 무엇이든 물건이 되어 나왔다. 이처럼 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은 그녀를 만물박사라고 불렀다. 이중섭이 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단적으로 나타난 한 가지 일화가 있다. 어느 날 그는 황소가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비탈길을 어렵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 순간 이중섭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마침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다. 왜 우는 거니? 또 일본에 간 마누라와 자식들 생각하는구나. 그러자 이중섭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저렇게 좋은 소가 큰 짐을 싣고 고달프게 걸어가는 걸 보라고. 소가 너무 불쌍해. 1954년에 그린 흰 소는
이종섭의 대표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종이의 유체로 그린 이 그림은 소의 어깨와 엉덩이, 뼈 등을 흰 물감을 사용해 굵고 거친 터치로 처리하였다. 특히 성난 황소의 머리와 꼬리에서 보이는 역동성은 근육질의 몸매와 어울려 화면을 뚫고 달려 나올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뒷발의 형태가 마치 우직한 발굽으로 땅이 흙을 파헤칠 듯한 순간을 연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중섭이 말하고 있듯 이 그림의 선은 고구려 곱은 벽화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다. 언론들은 이중섭의 그림에 대해 격찬을 보냈다. 다른 화가들도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중 화가 김환기는 이중섭의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섭 형이 그림을 보면 예술이라는 것은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중섭 형은 참 용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구상을 해내고 또 그렇게 용한 표현을 하는지 그런 것이 정말 개성이요 민족 예술인 것 같아요. 중섭 형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미술가 중 한 사람입니다. 이중섭의 그림에 나타난 예술 세계는 인간의, 민족의, 혈육의, 향토의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의 생활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그림 속에서 그런 주제들이 처절한 몸부림으로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절규였다. 이중섭은 식민지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시대를 살아오면서 비극적인 삶을 절규하듯 그려낸 화가였다. 같은 시대의 화가들과 다른 점은 그만의 독특한 표현 기법에 있었다. 그의 그림 소재는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것들이었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와 닭, 바닷가의 개와 발가벗은 아이들, 그런 것들이 화면 속에서 재구성될 때 거기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조형미가 표출되는 것이었다. 이중섭의 그림은 사랑, 평화, 진실 같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말 없는 부르짖음이었다. 그냥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를 토해내듯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중섭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을 표출하고 있는다는 데 있다. 한국인이 아니고는 표현해낼 수 없는 소재와 선과 채색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의 그림은 은연중에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이 서로 동화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한마디로 자연의 순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는 너무 순수해서 속살까지 비칠 정도이다. 극치의 아름다움 앞에 서면 눈물이 나오듯 그의 그림 앞에 서면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진저리가 처지는 느낌까지 드는 것이다. 이중섭의 그림을 보고 시인 김효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중섭 화백의 그림에선 원시림의 향기가 나고 숲속 작은 새의 울음소리도 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땅 깊은 곳에서 터지는 땅 소나기 소리도 들립니다. 종이 여백에다 이중섭은 다시 해와 달, 나무와 초가집 그리고 아이들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이중섭은 노란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병실 침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달빛만 창문 가득 쏟아져 들어와 하얀 시트 위에 노란 물감을 적셔놓고 있었다. 그래, 저거야. 바로 저거야. 저 동그란, 저 아름다운, 저 무섭도록 진저리 처지는. 이중섭은 환희에 차서 이렇게 외쳐댔다. 이제 동그라미는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무섭도록 진저리 처지는 느낌 속에서 그는 온몸으로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날 적십자병원 영안실 흑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56년 9월 6일 오전 11시 45분 간장염으로 입원 가료 중 사망 이중섭 40세. 이중섭의 주검은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3일 동안 적십자병원 영안실에 방치되어 있었다. 누구 하나 향 한 줄기 피어 올리지 않은 채였다. 그리고 주검이 덮인 시트에는 그동안 밀린 병원비 계산서가 죽음의 증명서인 양 붙어 있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친구 김희석에 의해 발견된 이중섭의 시신은 1956년 9월 9일 화장터로 보내졌고 그 유골은 봉원사에 맡겨졌다가 나중에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혔다. 그 유골 가운데 반은 구상에 의해 일본에 있는 아내 이남덕에게 보내졌다. 요약. 이 책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이중섭의 예술혼과 인간적인 고뇌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그의 삶과 예술을 통해 독자들은
예술가의 내면 세계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중섭의 예술과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